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어, 우리가 정규 표현식까지 이용을 해서, 13장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유효성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검사가 있었는데,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쭉 해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JSP 파일 안에 이 상당히 길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JS 파일은 우리가 이제 여기 웹 컨텐츠에 보면 이제 웹 컨텐츠에 우리가 리소시즈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웹마켓에서 우리가 CSS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리소시즈 해서 우리가 여기에 CSS 부트스트랩 파일을 이제 CDN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가져왔고, 그리고 이미지 폴더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역시 유효성 검사를 다 끝내놓고 우리는 이제 여기 add product라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실행을 한번 이렇게 쉽게 보면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뭘 입력해라 뭘 입력해라 했는데, 사람이 입력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반드시 유효성 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유효성 검사를 추가하고, 그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CSS 파일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제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JS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따로 작성을 하는 그러한 코드를 한번 우리가 여기에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서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우리가 도큐멘트라는 객체를 이제 알았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알아와야 되죠.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이제 폼에 있는 값들을 이제 찍어 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name value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도큐멘트 객체 중에서 우리가 get element by id라는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id 값을 직접 얻어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값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add product에서 필요한 것들을 id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값들을 설정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 프로덕트 아이디나 네임, 유닛 프라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닛 인 스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 JSP 파일에 ID 값을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ID 값들을 설정할 부분들이 이제 폼 태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요. 인풋 타입에 우리가 여기 태그에 들어가서, 그죠? 여기에 지금 상품 코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ID 값을 이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ID 속성을 보고 이제 따라 ID 속성을 이제 가져가서 얘가 이제 참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덕트 ID 그대로 넣고요. 여기에서 ID 속성을 추가한 것은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이 문서, 즉 도큐먼트에서 id 값을 줌으로써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간단하게 참조하려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참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뭐, 그쵸?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프로덕트 관련돼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줬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도 우리가 하나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d 해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걸 추가한 이유는 상기에 여기 말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id 값을 상품명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에서도 가지고 와야죠. 가격에서도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격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역시 id 속성을 넣어서 자, 유닛 프라이스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져올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조사는 거의 의미가 없죠. 제조사는 우리가 체크할 게. 그리고 분류도 우리가, 분류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재고수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숫자로 입력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재고수에서도 우리가 id 속성을 이렇게 넣어서 unit in stock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물론 이게 같은 파일에 있다면, 그죠? 같은 파일에 있다면 이 name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점점점 해 나가도 문제는 없어요. 외부 파일이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보면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 그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라디오 박스니까 라디오 버튼이니까 굳이 우리가 체크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부분도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부분을 체킹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이 뭐 몇 메가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submit 버튼을 이거를 submit으로 주게 되면 유효성은 그때 우리가 앞에서 13장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submit을 넣으니까 타입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유효성 검사가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이쪽으로. 맞죠? submit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액션에 지정했던 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폼 태그 안에서 이쪽으로 add product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버튼으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버튼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자, 뭐 타입을 버튼으로 바꾸는 이유는 서브밋으로 하게 되면 서브밋 타입을 주게 되면 유효성 검사하다가 그죠? 오류가 발생해도 액션의 속성 값으로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미 확인해 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이제 이렇게 버튼으로 바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d 값을 4개를 줬고, 그리고 이 id 값을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아이디를 우리가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버튼으로 바꿨기 때문에 등록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애드 프로덕을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그러한 파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먼저 리소시즈 폴더에 가서요.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폴더라고 치시면 돼요. 그죠? 그때 만들어 봤듯이 폴더 치고요. 여기에다가 JS라는 폴더를 자바스크립트의 약자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컨트롤 N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자바 하고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넥스트를 하시고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우리가 밸리데이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js를 붙여주면 얘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 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해줘야죠. 그죠? 자, 우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컨피그에서 턴 프로젝트로 좀 만들어 줄게요. 그죠? 만들어 주고 여기에 브라우저 크롬 체크하고,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jQuery를 쓸 수도 있으니까 jQuery도 체크를 한번 해 주도록 하는데, 지금 jQuery가 눈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플라이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validatio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자, 펑션이라고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펑션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자, 펑션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왜 자꾸 이러죠? 다시요. 자, 펑션에서 자, 자동 완성이 왜 안 이루어지죠? 자동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펑션 해서 어노니머스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받는 부분에 여기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 체크해서 그리고 add product라고 이렇게 함수명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add product에서 우리가 id 값을 다 한 4개 정도 줬죠. id 여기에 유효성 검사할 때 product id, 그리고 name, 그리고 unit price,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죠. unit in stock. 그죠? 이렇게 4개를 줬다. 그럼 이거에 우리가 참조를 얻어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도큐먼트를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점 하고요. 여기에 get 하고 element by id라는 게 있죠. 맞나요? get element by id라는 이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id 속성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product id였죠. product id였죠. 그죠? i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조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add 제가 근데 그거를 하나 빠져먹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거 하기 전에
자, 얘가 참조를 얻기 위해서는 add product JSP 여기 가서 submit에서 그죠? 이 submit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넣어줬어야 됐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터질 때 우리가 저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체크 add product이니까 자 요거를 복사해서 일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효성 검사를 위한 함수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함수. 그죠? 요걸 클릭해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참조를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걸 왜 했죠? 자, 이거는 그렇죠. add product에 설정한 id 값을 통하여 참조를 하는 거죠. 참조하여 얻어온다라는 거죠. 통하여 id 설정한 id 값을 통하여 get element by id 함수 그죠?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를 이용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할당한다 변수에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4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add product에 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 코드 상품명 줬죠. 그럼 name이다 그죠? 자 name에 가서 얘도 name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name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유니프라이스다 그죠? 그래서 유니프라이스에 가서 자 이렇게 유니프라이스를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유니프라이스 밑에 그죠? 유닛인 스탁 그죠? 요거를 복사해서 자 요렇게 넘어가서 자 여기에 유닛인 스탁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얻어와서 어디다가 변수에다가 여기에 지금 할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체크라는 함수. 왜냐하면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여기 내부에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펑션 합니다.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얘는 이름이 체크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요. reg exp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e는 어떤 값이냐라는 걸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던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곳 유효성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곳에 자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if에서 reg 그죠? reg exp 그죠? reg exp에서 점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들어오는 그죠? 점 해서 value 이 값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닉인 스탁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원래 얻으려고 하면 product id value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됐었죠. 그럼 굉장히 그거는 소스가 길어지고 좀 맞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값이 만약에 테스트가 true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 적절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 return을 해서 여기다가 true 값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거를 통과를 못했다면
당연히 alert를 우리가 외치고요. 여기다가 자 msg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elect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 value.select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e.focus를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리턴을 하는데 false로 리턴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false 이렇게 하면 얘는 인자값으로 무엇을 받는 애예요? 예? 그죠? 체크 이 함수는 정규 표현식의 패턴이죠. 그죠? 이게 바로 arg exp고 그리고 그래서 어디서 유효성 검사에서 발생한 그 부분 그죠? 발생한 부분 유효성 검사를 하는 부분 이벤트가 터진 소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MSG는 뭐예요? 유효성 검사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알려줄 메시지가 되는 게 바로 MS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를 이제 각각 세 개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이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이 맞는지 그죠? 패턴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함수이다. 내부 함수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부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규 표현식에 우리가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이게 true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패턴이 정규 표현식에 적합하다면이라는 그러한 적합하다면 이제 true를 리턴을 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상품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 아이디 체크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자 if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패턴을 줘야 되겠죠. 그죠? 정규 표현식을 줘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시작하는 게 P다. 그죠? P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우리가 0에서 9까지 입력을 받게끔 해야 되죠. 그리고 자릿수는 몇 개? 그죠? 4개에서 한 11개 정도 자리까지 끝내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프로덕트 아이디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만약 여기서 에러가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알러트 창을 띄울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상품 코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역슬러시 n을 한번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p와 숫자를 조합하여 그죠? 5에서 뭡니까? 5에서 12자리 아니죠. 이거는 그죠? 5에서 12자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5에서 12자까지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역슬러시 n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역슬러시 n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역슬러시 n을 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바로 반드시 첫 글자는, 그죠? 반드시 첫 글자는 반드시 뭡니까? P로, 그죠? P로 시작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죠. 되는데, 이렇게 체크 함수가 다 체크를 해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맞다면 true가 나올 거죠. 그런데 이 체크 테스트 함수는 맞으면 true를 리턴을 할 거니까, 맞죠? 그리고 얘는 false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 함수에서 우리가 not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뭡니까? false 여기에 true가 들어왔다면, 그죠? 리턴에서 true가 들어왔다면 얘는 false가 돼서 이거는 통과를 시켜줄 거고, 만약에 얘가 false가 들어오면 true가 돼버려 가지고 여기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리턴해서 자, false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우리가 JS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이제 요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자, add product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걸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도 이렇게 땡겨 왔듯이 add product에서도 이 JS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맞죠? 그 다음에 src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어디 있니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 하고 슬러시 하고요. 경로를 위와 같이 지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resources 하고 여기에다가 js 폴더 밑에 있죠. 그리고 나서 validation 이렇게 하고 .js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비로소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유저 디파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잖아요. 그죠? 사용자 정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 그 사용자 정의라고 하지 말고요.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래와 코드 같이 코드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add product하고 validation JS는 이제 서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상품 코드 여기에서 P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J 하고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O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일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서밋을 이제 등록을 딱 눌렀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상품 코드에서 P와 숫자를 조합해서 5에서 12자까지 12자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죠? 이게 이제 오류 메시지죠. 맞나요? 자, 그래서 첫 글자는 또 반드시 P로 시작해 달라 이렇게 됐고,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다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return false를 쳐주고요. 맞죠? 추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로 이제 id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얘는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안 되죠? go to definition으로 이제 가면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와 동일하게 이제는 상품명을 이제 각각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상품명 체크를
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자, 상품명 체크도 역시 자, if 합니다. if 하고 상품명은 자, 우리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자, name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럼 name 점 해서 value 점 해서 length 길이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4자 미만 이거나 혹은 뭡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요게 뭐 12자 그죠? 12자를 초과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알러트 메서드를 알러트를 호출을 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명 이렇게 하고요. 상품명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역슬러시 n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소 n을 눌러주시고 최소 4자에서 최대 최대 뭐죠? 4자 이 미만이거나 그리고 12자 초과인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됐을까요? 최대 11자까지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또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name을 우리가 select를 하고요. select를 하고 그리고 name에다가 포커스를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포커스를 주면 되고요. 역시 return false를 바로 설정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명의 길이를 체크하는 거죠. 상품명의 길이를 체크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품 가격을 또 체크를 해봐야죠. 상품 가격을 체크해서 역시 얘는 if 구문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unit price가 있었다. 그죠? unit price라는 엘러먼트를 받아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값이 자, value length가 얘가 0이라는 것은 입력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얘는 is none이라는 우리가 함수 있었다. 그죠? is none이라는 이 값. 그죠? 이 값이 unit price. 그죠? unit price의 value가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아니면 그죠? 그래서 숫자가 아니면 가격에는 우리가 반드시 숫자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가격에서 역시 역슬러시 n을 누르고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아하, 여기에 제가 세미콜론을 또 빠뜨렸군요. 이러다 보면 또 에러 찾는다고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닛 프라이스에다가 이거 셀렉트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고 그리고 유닛 프라이스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if에서 음수값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유닛 프라이스가. 그죠? 유닛 프라이스가 자, 여기에서 점 해서 value 이 값이 0보다 0보다 작다. 그죠? 0보다 작으면 얘는 뭐예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죠? 이렇게 붙여놓고 가격 이래 놓고 여기다가 음수를 입력할 수 없다. 가격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역시 포커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필요가 없죠. 가격을 이거는
가격을 체크하는데 음수인지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 부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 수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수량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if 구문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재고 수량은 당연히 뭡니까? is none이라는 함수를 또 이용을 해 봐야 되겠다. 그죠? is none 해서 여기에서 unit, 그죠? unit in stock 이거죠. 그죠? 여기에 value 값이 얘가 숫자가 아니면 맞죠? 숫자가 아니면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고수라고 하면 되겠죠. 재고수 해서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자, 얘는 유닛 인 스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도록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유닛 수도 재고 수량도 역시 근데 막말로 음수인지도 좀 체크해 주는 게 옳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닛 인 스탁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요걸로 이렇게 바꾸고, 얘도 재고수, 자, 가격이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재고수가 되죠. 재고수, 음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난 후 이제 여기에서 다 테스트를 했다면, 다 오케이 됐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submit으로 보내야 되죠. document 이렇게 하고 점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온 게 뭐였어요? 그죠? new product이라는 그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자, 여기에서 주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게, 자, 이렇게 입력을 다 받죠. 입력을 다 받고 나서 얘가 비로소 주는 게 여기에 체크 이걸 했고, 그리고 주는 이유는, 주는 거는 얘가 움직이고 맞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여기다가 네임을 new product라고 했죠. 그래서 new product에, 그죠? new product에 뭐 하면 돼요? 그죠? new product에서 우리가 안 나오네요. new, new product, 그죠? 여기 그 폼 태그에 있는 값들을 뭐 submit 해라 라는 거죠. submit, 그죠? submit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jQuery 쓸 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submit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일단은 밸리데이션 체크부터 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상품 코드는 아까 했다, 그죠? 그래서 P, 예를 들어서 P1277을 했고, 그러면 넘어갈 거고, 그리고 상품명 봅니다. 상품명은 뭐죠? 우리가 한글로만 입력을 했나요? 그래서 4자에서 우리가 12자, 11자까지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TV라고, 그냥 TV라고만 했다고 치죠. 이렇게만 하면 확인을 누르면, 자, 상품명 최소 4자에서 11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가 뭐라고 할까요? OLED TV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그죠? 가격은 우리가 입력을, 이제 가격을 체크할 때 입력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숫자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등록을 딱 누르면 가격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가격을 만약에 내가 음수로 넣었어요. 55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등록하니까 음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은 뭐 5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죠. 55만 원 하면 이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는 우리가 따로 체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칠게요. 그리고 제조사도 우리가 따로 한 거 없어요.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하고 분류는 자 한 것도 없으니까 얘는 텔레비전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재고수에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등록 이제 신규 제품하고 우리가 재고수도 우리가 뭘 했어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를 내가 음수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 자, 재고수 음수를 입력할 수 없다라고 뜨고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넣었다. 자, 숫자만 입력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재고수는 100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제품이다. 그 다음에 찾아보기 해서 이미지를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뭐 카메라 앨범이 있나요? 없죠. D 드라이브에 뭐 이미지가 또 마땅한 게 없네요. 그죠? 뭐 이미지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 개 해볼게요. 그냥 저 구글에 가서 자 아무거나 한 개 해보도록 하죠. 자 OLED TV 이렇게 자 OLED TV 그죠? 해서 자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지를 자 여기에 가서 자 OLED TV니까 제가 이거를 그걸 안 해놨네요. S 캡처가 없어요. Alt X 있네요. 자, 요 이미지를 간단하게 제가 캡처를 떠서 이거를 그걸 해야 된다. 그죠?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클립보드가 아니라 이미지로 저장 요거 여러분들 캡처 프로그램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S캡처라고 해서 요거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바로바로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쓰던 거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OLED TV다.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될까요? D 드라이브에 우리가 자바 작업, JSP 작업이죠. JSP 작업에 우리가 웹마켓에 있는 뭡니까? 이미지 SRC가 아니죠. 우리가 웹 컨텐츠의 리소시즈의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P 뭐 예를 들어서 1277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후 이제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찾아보기 해서 자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에 밸리데이션에 가서 웹 컨텐츠에 우리가 웹 컨텐츠가 아니죠. 맞나요? 자 잠깐만요. JSP 작업 맞고요. 자 웹 컨텐츠에 여기 아닌데 제가 잘못했군요. 자 우리가 웹 컨텐츠에 그죠? 왜 SRC하고 안 나올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웹마켓에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젝트 13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웹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웹 컨텐츠에서 리소시즈에 자 우리가 이미지즈에서 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등록을 딱 눌렀을 때 아무런 유효성 검사에서 체크가 걸리는 게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밸리데이션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서밋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즈 이제 우리가 했던 add 프로덕트즈 프로세스 add 프로덕트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업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우리 이미지 파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멀티 파트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 받아와서 우리가 비로소 여기에서 다 입력을 이제 하겠죠. 그리고 나서 DAO 객체에서 이 add product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products로 send redirect를 하고 있죠. 한번 이제 등록을 해보죠. 하니까 리프레시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이거 또 다시 쳐야 됩니까? 아무튼 자, 요거를 서버를 잠깐 죽였다가요. 요것도 해서 자, add product에서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품 등록, 자, P1277 하고 상품명 뭡니까? OLED TV라고 하고요. 가격 55만원 하고 상세 정보는 뭐 그냥 아무거나 칠게요. 그리고 제조사 LG 전자 블루 텔레비전 이렇게 적고, 재고수 100개, 그리고 신규 제품, 그리고 이미지는 이거 해서 등록을 하니까 자, 이제 여기에 잘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상품 정보가 1277로 올라가 있고 분류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무언가 좀 뿌듯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밸리데이션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죠? 가져와서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 이렇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 수고하셨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add product에서 id 값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로 우리가 땡겨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